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경 파동과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이른바 3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이 붕괴적 위기에 봉착해 했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디딤돌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이 되면서 당초 이달 중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이른바 8월 위기설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8월 위기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자, 오늘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나가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실시한 여론조사였고 다른 하나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가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언론이 기사 제목을 뽑은 것을 보면 지지율 대폭락, 3개월 만에 최저치, 민주당 위기, 심지어는 붕괴적 위기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길래 이 야단 법석일까요? 결과부터 바로 보시겠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가 지난 5일과 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37.4%, 더불어민주당 28.2%, 정의당 5.1%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4.5%였는데요.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3.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7%포인트 하락하면서 그 격차가 9.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5월 첫 조사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40대 지지율은 6월 50.6%, 7월 44.6%, 8월 33.3%로 급감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지난 한 달 새 11.3%포인트나 빠지면서 30대 초반으로 주저앉아 민주당의 초비상이 걸린 양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일 내일이 총선일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31.3%로 집계된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내려가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분석을 보면 김은경 파동과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마저 무너져 내리는 양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자, 오늘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앞서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흐름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 리서치 그리고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8월 6일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8.7%를 기록해 34.4%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4.3%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4주차 34.3%보다 4.4%포인트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4.8%포인트 하락한 34.4%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의 하락세와 국민의힘의 상승세는 뚜렷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저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 8월 6일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41.5%, 부정평가는 56.9%로 집계되었습니다. 긍정은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은 2.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는 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에서 벌써부터 붕괴적 위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주목할 것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총선 승리 공식은 호남 싹쓸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다수 의석 확보 이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죠. 이미 민주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22년 3구 대선, 6일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내리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선 직후 치러진 6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했을 만큼 민주당세가 강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반년 이상 남은 총선을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통해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지지율이 고착화된다면 가장 먼저 민주당이 술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실제 언론과 인터뷰한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에선 서울이 부산과 엇비슷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도부는 심각성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은 대표인 이재명 자체가 사법 리스크로 구속 위기에 처해 있고 마이너스 역효과를 불러온 혁신위 논란은 물론 돈봉투 사건으로 약 20명의 현직 의원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어떤 자중질환으로 민주당이 허우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돌파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때부터 현재까지 저는 이재명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대장동이 안 죽으면 성남FC, 성남FC에 안 죽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위사실 공표에 안 죽으면 쌍방울, 쌍방울에 안 죽으면 백현동. 이 모든 혐의가 다 무죄가 날 확률은 로또 1등의 당첨 확률만큼이나 희박하다. 이런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했다시피 기대를 모았던 이화영의 재판이 한 차례 지연됐습니다. 잡서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은 이 결정적 진술을 재판에서 재확인하고 이를 이재명 소환 및 영장 청구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어제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화영의 재판을 회방 놓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시간을 벌어보려는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불순한 세력의 목적이 일단은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화영에 대한 재판은 한 달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 측 또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에 따라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장 한숨을 돌리게 됐지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번 꼴이 된 셈인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갈짓자 행보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화영의 진술이 전해지자 다수 의원들이 접견 신청을 하는 등의 적극 회유 모드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화영 재판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전환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화영의 재판이 지연되었다고 한들 소위 이재명 8월 위기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또 다른 축인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또 한 차례 파행을 겪으면서 쌍방울 의혹 관련 화살이 이재명으로 향하는 어떤 시간은 다소 벌었지만 8월 위기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인데요. 민주당도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이 나오면 쌍방울 관련 소환 조사를 하고
8월 중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봤는데 재판이 늘어진 상황에서도 소환조사는 한번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쌍방울 의혹이 아니라면 백현동 건으로라도 8월 중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실제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재명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굳혔지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3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으로 해당 부지가 녹색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출신 인사 김인섭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른바 백현동 건은 이재명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또 전선을 좀 확대해보면 백현동 사건의 민간 사업자가 최근 법정에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로비스트에게 요구받은 200억 원 중 절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 몫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소위 이재명 저수지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총선 전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물론 선거공학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말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악마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가 퇴보하고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재명은 하루빨리 제거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을 엄습하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두려움일 텐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처럼 두려움을 느낄 일이 생길 때마다 이재명 방탄으로 똘똘 뭉쳐버린 민주당은 항상 정치적 무리수를 던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꼽을 수가 있는데 특검법을 발의할 시점을 기준으로 취임 4개월에 불과한 대통령의 부인을 죽이자고 공격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 우리 헌정사에 없는 일이었고 정치 도의상에도 안 맞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진짜 실행에 옮겼지요. 자, 이것 또한 저는 이재명 사법 처리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영부인을 흔들어 임기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재를 뿌려 성공을 막고 이재명은 현 정권에서 핍박받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고 이런 두려움들이 민주당의 무리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저는 민주당의 모습에 짜증이 나는 건 국민이고 또 피해를 받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해도 꼬박꼬박 세비를 챙겨가지만 전국이 온통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뒤덮이면서 정치권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언제쯤이면 뉴스에서 이재명을 보지 않게 되는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